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나오는 날이죠. 자, 이 여론조사에 일단 정치 성향도 한번 볼게요. 이 여론조사의 성향은 보수 300명, 진보 283명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진보 쪽에서 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리얼미터였던가요? 갤럽이었던가요? 진보 보수가 똑같았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보통 한 뭐 막 5, 60명, 어떨 때는 100몇 명이 더 많았었잖아요. 일단 이걸 보시고 그러니까 보수가 조금 많긴 한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몇 개만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때 찬성해야 된다가 63.7, 반대해야 된다가 25.5입니다. 그런데 부결시켰죠. 네. 실제로 저거는 2배도 훨씬 넘잖아요. 이 안에는 국힘 지지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 국회에서 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니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22대 국회 개헌 추진 여부. 개헌 추진해야 된다가 59.2. 개헌 추진해서는 안 된다가 21.0. 이게 지금 개헌하면은 이제 뭐 내각제 이런 건 아니고 네. 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근데 개헌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선거 사이클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총선은 만약에 2년 후에 4년 중임제가 시작된다고 하면 지방선거랑 대선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임기 2년 끝나는 즈음에 총선을 통해서 중간평가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딱 그 미국이랑 시스템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개헌의 적기이기도 해요. 윤석열이랑 상관없이도. 근데 보통 일반 대통령들이 임기 단축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줄 아니까 임기 단축 개헌해가지고 서로 피 흘리지 말고 너 4년만 하고 그리고 역사에 개헌한 대통령으로 남아주면 안 되겠니? 지금 그 이야기인데 개헌해야 된다가 59.2 개헌해서는 안 된다가 21.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 다수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질문지에 나와 있잖아요. 권력구조 개편. 저 개편의 대부분은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대통령 잘하는 사람 5년만 보기 아깝다. 대통령 못하는 사람 4년만 하고 끝내자. 그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일단 윤석열을 하루도 좀 덜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깔려 있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속에 이제 그런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이재명 8년 시키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자, 다음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 안 된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민주당 36.6, 국힘 29.3, 조국혁신당 14.0 이런 순서인데요.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치니까 50%가 넘잖아요. 네. 이 상태로 가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지지를 회복했다서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도인데요. 긍정이 27.3입니다. 리얼미터는 30 겨우 턱걸이했거든요. 네. 같은 자동응답인데 다시 또 20대로 내려왔습니다. 27.3% 이거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떨어진 게 보세요. 30.1에서 27.3이 됐잖아요. 그 부정평가는 70에 육박하잖아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그냥 숫자가 아니다.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다. 지지율이 갑자기 확 빠지는 순간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무슨 뭐 토끼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새끼들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많이 확보해 놓지 않으면 윤석열은 항상 교도소 담장에를 걸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분석해 볼게요. TMI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입니다.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별로 안 궁금하기도 하고. 유승민, 한동훈 둘이 박빙인 것 같고요. 나경원은 지금 7.5밖에 안 되네요. 아이고 안철수 후보님 이번에 어떻게 찬성 누르셨나 모르겠네. 요거는 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건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진보나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승민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황골 탈퇴하려면 진보나
민주 진영 지지층까지 합쳤을 때 되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국힘이 그 당원 투표 100% 이거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 상황이라 사실 뭐 기대가 안 됩니다. 고쳐서 못 쓰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마음이 민심과 반대되는 의견이고요. 민주당의 당원은 민심과 약간 같이 동행하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총선 때 봤잖아. 예. 총선 때 완전 국민 경선. 네. 그러니까 당원들 말고 여론조사를만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인 사람들과 중도층인 사람들 중에 중도가 민주당 지지가 더 높더라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런 거 있어요. 그 전당대회를 지금 막 9월 달까지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민주당이 8월 말에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9월 달에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쟤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당대표 뽑는 경선에 당원 100%잖아요. 당원 100%. 네. 그거 바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극우 지지층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 여론조사까지 포함시켜야죠. 자, 지금 시사저널의 헤드라인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 출구가 안 보인다. 지지율 늪.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총선 끝나고 7주 연속 30% 초반 박스권. 아까 미디어 토마토는 27% 나왔잖아요. 저거는 기계가 물어보는 자동응답이기 때문에 속마음을 솔직히 표현했다는 점에서 보통 30%를 훌쩍 넘어요. 윤석열이 무슨 언론에 안 나타나면 40%까지 갔던 지지율이에요. 근데 20%대 후반에 머무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요.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부정 60, 이른바 콘크리트 부정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예. 민들레 헤드라인 이겁니다. 윤석열 국정운영 부정평가 72.7%, 긍부정 격차가 46.5%포인트. 이거 이제 여론조사 꽃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보다 격차가 훨씬 더 커요. 26.2, 72.7.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0% 육박합니다. 다 합쳐서 72.7%.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우리는 22대가 개원하자마자 탄핵 발의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도 역풍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어, 전혀. 예. 차라리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 거란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할 지점은 이렇게 봐요. 타이밍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함으로써 부결됐잖아요. 네. 다음에 바로 올릴 수 있는 특검이 김건희 종합특검이죠. 네. 종합특검 부결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걸어야 탄핵이죠. 됩니다. 예. 타이밍이 딱 거기까지인 네. 거예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최저행보. 지지율 안 올라가고 지금 다 박스권에 갇혔다는 뜻인데 윤석열 지지율 지지층에서 벌어진 이상 징후.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 뭐냐면 그거 아니고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70대에서도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 기준.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최초로 50%가 붕괴됐어요. 지금까지 최초입니다. 와. 그거 하나 믿고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이 50%가 넘는 여론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완고했던 어떤 지지 기반이 점점 더 협소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죠. 그거는 다른 면에서 보면 계속 균희열이 가서 돌아올 수 없는, 예를 들어서요. 열심히는 해. 진정성도 있어. 그러면 총선 끝나고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거든요. 네. 총선 때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뭐 기자들 불러서 뭐 계란말이 처음 먹이고 별짓 다 해봐야 지지율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출렁 한번 하면 윤석열이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이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저는 그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할 때 민주당한테 힘 실어줄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다수결로 해. 그리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감지되면 보수 언론이 뭔 지랄 하냐면 그러면 그만큼 민주당한테 리스크가 온다.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해서 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질 거다. 다 개소리입니다. 완고하게 못하는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2년간 파기한 10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 국가에 대한 신뢰 파괴. 해병대 최성병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은폐 및 축소. 2. 헌법 파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3. 법치주의 파괴. 하위 규정으로 상위법 흔들기. 4. 정치 파괴. 여당은 졸개, 야당은 무시, 거부권 남발. 5. 외교 파괴. 미일 편중 외교, 바이든 욕설, 잼버리 엑스포 실패. 6. 재정 경제 파괴, 세수 펑크, 합리적 대파 망언. 7. 미래 파괴,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멸시. 8. 자유 파괴, 입틀막 언론 탄압. 9. 공정과 상식 파괴,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 유도 및 방조. 10. 다시 한번 헌법 파괴, 자신과 아내 치외 법권화. 그렇습니다. 굳이 번호를 달아도 저거 몇 시까지 되거든요. 합쳐보면은 파괴왕. 네. 국가를 파괴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있잖아요. 법에 관한 법률안 거부권 내 행사 요건. 밑에 빨간 줄 쳐진 것만 읽어보세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예. 딱 맞네요. 누구가.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오용학자들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뭐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런 건데 사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예요. 네. 그것이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자신과 측근과 가족의 비리일 경우에는 탄핵 사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70대가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70대가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면 끝나는 거예요. 70대 지지는 조중동의 지지거든요. 네. 70대의 지지는 어떻게 보면 부자의 지지 철회고 왜 있잖아. 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사실상 네. 다시 따게 만드는 네. 이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최근에 이제 논조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심지어 그 헤드라인도 그 앞에 일면 헤드라인도 조선일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발목 잡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탄핵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확신하건대 윤석열 탄핵은 3개월 안에 발의됩니다. 윤석열의 최대의 기간 끌어도 1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텔레그램으로 만나는 가장 빠른 소식. 새날 정보방으로 텔레그램 앱 설치 후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기라고 공지가 하나 올라가고 있죠. 새날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저 10,000명을 못 채우고 있는 게 답답하긴 한데 10,000명이면 엄청 사람 많거든요. 뭐 텔레그램 방 치고는 네. 그 10,000명을 채워서 그러니까 새날 방송이 방송 외적으로도 안 하는 시간에 알릴 수 있는 정보들이 빨리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앱 가셔가지고 저 링크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방송에는 국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가지 마시라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세현 식당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